그럼 지금부터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영업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순서입니다. 2회차 교육은 크게 식품안전나라 소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방법, 그리고 축산물 관련 업종을 위한 주요 민원 신청 방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식품안전나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국내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함께 활용하고 대국민에게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년 6월부터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국민과 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식품안전나라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들께서 편리하게 전산으로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식품행정통합 시스템과 범정부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식품 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메인 화면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인 우리회사 안전관리, 전자민원 서비스 통합 창구인 통합민원상담, 그리고 개방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총 4가지 섹션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 안전관리는 인허가 변경, 인증정보 및 기준구역 정보 조회, 품목제조 신보고, 생산실적 보고,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 등 기업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민원 상담의 경우 인허가 등록 전자민원 서비스, 부정불량식품 신고, 종합상담센터, 발급 서류의 원본 확인 서비스 등 온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의 경우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 정보를 오픈 API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이용자, 즉 대국민, 전문가, 산업체에서 민원 및 식품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에 연계하며 담당 부서는 민원 처리를 하거나 자료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전달해주고 이용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하며 민원 또는 요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안전나라의 4가지 섹션 상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 식품안전나라 메인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통합 검색창, 내비게이터 및 로그인, 메뉴바, 식품안전나라 챗봇, 자주 찾는 메뉴를 소비자 영업자로 나누어 제공하는 아이콘바,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식품안전 관련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영상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민원 상담 페이지입니다. 식품 관련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와 주제별 민원을 분류하여 원하는 민원을 바로 확인하거나 통합민원 검색 기능을 통해 민원을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 민원 신청 경로가 통합민원 상담일 수도 있고 우리회사 안전관리를 통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민원이 없다면 우측 우리회사 안전관리 바로가기를 통해 우리회사 안전관리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인허가 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허가 번호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민원들은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통해서 민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 우리 회사 안전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은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며 품목 제조 보고, 축산물 냉동 전환 신고, 생산실적 보고 등을 해당 우리 회사 안전관리 화면에서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화면입니다.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스텝 1에서는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약관과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동의를 확인 후 두 가지 모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스텝 2에서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 IPN 인증, 공동 인증서 인증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본인 인증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인증은 가입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기업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담당하는 직원분의 명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후 다음 단계의 기업 인증 절차에서 기업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가입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원하는 가입의 형태, 개인 회원 또는 기업 회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은 개인이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여 만드는 아이디 계정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통합민원 상담 내에 있는 민원들로 수출 영문증명, 영업등록 관련 민원입니다. 기업 회원가입은 인허가 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대표자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는 반드시 영업 인허가 번호 11자리 숫자로 이루어지게 되며 통합민원 상담 내 신청 가능한 민원 서비스뿐 아니라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민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의 주요 민원은 품목제조 보고, 생산실적 보고, 영업등록사항 변경 보고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 후 알맞은 회원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가입은 어려운 부분이 없이 타 사이트들과 비슷한 가입 방식이고 근본 교육은 대부분 우리 회사 안전관리에 속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업체번호 입력을 위해 우측 업체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업체 찾기 팝업이 나타납니다. 분야를 고른 후 업소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조회되어 나오는 허가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값이 입력됩니다. 이후 업체명과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혹은 법인명 또는 법인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유로 대표자명 대신 법인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 기업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인명이 아닌 대표자명을 기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 주소는 시도, 시군구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주소 입력 후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인허가 번호가 가입된 기업 회원 번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고 나타나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이 어려우신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 고객지원센터 1899-5590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와 달리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인허가 번호임을 확인하였다면 이후 비밀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회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찾기에 사용되는 번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접속을 환영합니다 알림창과 함께 기존 화면으로 화면이 이동됩니다. 지금부터 주요 민원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입니다.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 포장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제조 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성분명과 배합 비율 등을 관할 시도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품목 제조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현재 해당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 작성자를 뜻하며 각 입력 항목 중 빨간색 책갈피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신청인 성명, 신청인 휴대전화, SMS 동의 여부, 신청인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해 주시거나 최근 신청한 민원이 있다면 그때 입력했던 신청인 정보를 오른쪽 최근 신청인 정보 버튼을 통해 이렇게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품목 제조 보고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각 탭 순서에 따라 입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업소 탭입니다. 신청업소 탭의 경우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를 제외하고는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끌어와 입력되어집니다. 만약 불러온 정보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영업허가를 받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별도 원하시는 번호가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사용한 품목 보고 번호에 그 다음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원하시는 품목 보고 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오른쪽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품목 제조 보고 번호 사용 여부 조회 팝업이 나타납니다. 요청 번호는 내가 사용한 품목 보고 번호의 마지막 번호에서 최대 플러스 200개까지 주어집니다. 이 안에서 요청하는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예로 1000개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요청 번호는 최대 200개까지라 1부터 1200번까지가 보여져야겠지만 검색 번호를 최대 999개까지밖에 설정할 수 없어 1부터 999로 자동 세팅될 것이라 1000번 이상의 번호를 범위로 설정하려면 해당 검색 요청 번호 범위 기능에서 해당 범위를 직접 수정하여 조정, 빈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범위의 숫자가 999개를 넘지 않게 조정하여 범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요청이 가능한 품목 보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번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이 중 사용할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에는 해당 요청하는 품목 보고 번호 입력 항목에 선택한 품목 제조 보고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식품 유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식품 유형 조회 팝업이 나타나며 포장육의 경우 품목 분류가 자동으로 가공식품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에는 품목 분류를 가공식품으로 선택 후 입력하고자 하는 유형을 조회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양념육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는 전제하에 식품 유형을 양념육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육을 입력, 조회. 나타난 양념육을 더블 클릭하면 식품 유형 칸에 자동으로 값이 입력됩니다. 이후 판매 제품명을 작성, 제품 판매 용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비기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을 작성합니다. 보통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서 설정하거나 대다수의 업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제품을 비교하여 설정하니 설정하신 방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존 및 유통 방법을 작성하고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하였다면 실험 수행기간 종류와 실험 수행기간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품질 유지기한입니다. 당류, 김치류, 절임류 등과 같이 일부 식품 유형은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품질 유지기한을 입력해도 되는 식품 유형에 해당한다면 원하실 경우 소비기한 대신 품질 유지기한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재료 탭입니다. 원재료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품목 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주의사항과 품목 제조보고 원재료 등록 시 확인사항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은 입력 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나셨다면 확인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팝업은 사라집니다. 원재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측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 원재료 조회 팝업에서 원하는 재료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원재료가 입력 화면에 추가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빠른 조회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안전한 양념육에 들어가는 양조 간장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 간장 단어를 입력해보면 해당 단어가 들어간 재료명을 드롭다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해당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동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하단에 재료가 들어갑니다. 빠른 조회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재료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측 행추가 버튼의 경우에는 이명, 영문명 등 조회가 가능하고 원재료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이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재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재료의 동일 추가와 하위 추가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이루는 세부 원재료를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금 입력한 양조간장처럼 가공된 재료를 구매해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구매 제품에도 원재료가 있어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 제품의 원재료를 세부 원재료라고 하며 이는 하위 추가 버튼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 원재료라는 표시로 이 앞에 꺽쇠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꺽쇠 모양이 있는 행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일 추가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원재료의 동일 레벨의 원재료로 추가한다는 뜻이고 하위 추가는 클릭한 원재료의 하위로 들어가는 세부 원재료를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하위 추가 버튼을 통해 양조 간장에 들어가는 설탕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동일 추가 또는 하위 추가로 원재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만약 추가된 세부 원재료가 클릭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원재료를 하위 추가를 누른다면 입력한 세부 원재료의 세부 원재료로 입력됩니다. 안전한 양념육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 설탕과 함께 정제수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양조간장을 선택 후 정제수를 입력, 하위 추가 버튼으로 세부 원재료를 입력해 주시거나 설탕을 선택 후 정제수를 입력, 동일 추가 버튼을 눌러 설탕과 동일 레벨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모두 추가하였다면 배합 비율을 입력해 주시고 이때 원재료의 배합비는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원재료에 대한 기타 설명이 있다면 그 옆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상하 이동이나 추가된 행의 삭제가 필요하다면 방금과 같이 우측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잠시 원재료 입력과 관련하여 원재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식품 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나라의 우측 상단 통합민원 상담, 전자민원, 원재료 코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 원료의 경우 대부분 코드 등록이 완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원재료로 확인될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신청은 반려됩니다. 만약 원재료로 가공식품을 사용한다면 모든 가공식품의 제품명이 원재료 코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재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양조간장은 자주 쓰이는 원재료라 가공식품이더라도 검색이 되지만 지금 예시로 만들고 있는 안전한 양념육을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검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제품의 표시사항에 나와 있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여 해당 유형명을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안전한 양념육은 앞서 식품 유형을 양념육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양념육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육을 입력 후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실제 제품명인 안전한 양념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을 입력하고 기타 설명란에 실제 제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세부 원재료를 기입하는데 원재료 코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부 원재료라는 이름을 가진 원료명도 있으니 세부 원재료 코드를 사용하시고 실제 세부 원재료명은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원재료 입력 편의 기능으로 만약 현재 작성하는 제품과 비슷한 원재료를 가진 보고가 완료된 품목이 있다면 우측 기존 품목 원재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품목에 입력해 두었던 원재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 부분을 통해서 자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와 선택한 식품 유형별 자주 사용되는 원재료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 제조 상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용도용법, 제조 방법, 보관 방법,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성상을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용법은 제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해 주시면 되며 제조 가공 완료된 제품의 사용 방법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양념육의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입력되는 예시 내용은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업체에서 판단하여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시를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조 방법은 제품의 제조 가공하는 과정을 원료의 구입부터 포장 및 출하까지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방법도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입력해주고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
그리고 성상을 입력합니다. 성상은 제조하고자 하는 해당 제품의 형태로 빛깔, 향미, 형상, 제형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항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빨간색 책갈피 모양이 없어 필수 항목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해당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품목 제조 보고 승인을 위해 참고할 수 있어 어떠한 사유 없이 미비하게 작성될 경우 품목 제조 보고를 반려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영양성분 표시 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유아용으로 표시 판매하는 품목에 해당 여부, 살균, 멸균 제품에 해당 여부,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고령 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의 경우 직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일 경우 예, 아닐 경우 아니오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하며 고열량, 저영양 판별 버튼 클릭을 통해 예, 아니오를 판별하여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유형 옆에 선택하세요 버튼을 누르면 아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구하는 양념육의 경우 없기 때문에 해당 창을 닫고 해당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식품 유형이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입력하여 식품 판별하기 버튼을 클릭, 고열량 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판별 결과를 확인하여 그 값을 아래 적용 버튼을 통해 화면에 입력합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영양성분 표시 의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목의 경우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과자,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입력한 식품 유형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식품에 해당할 경우 화면처럼 예로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고령화 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나와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친화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위탁 생산 내역 등 기타 입력하고 싶은 상세 정보가 있다면 기타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양성분 입력 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식품에 예로 체크하였다면 품목 제조보고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총 내용량당이나 100g당, 100ml당 또는 단위 내용량당을 선택하여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위 내용량당을 선택하여 30g 기준으로 필수 영양성분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 입력과 관련한 참고사항은 위 파란색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의 영양성분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의 영양성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런 비타민이나 과당 같은 당류 등의 영양성분을 선택,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탭입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 제조방법 설명서나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등의 품목 제조 보고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1번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하고자 하는 구비서류명을 마우스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업로드하실 파일을 선택하시면 첨부서류 파일의 해당 명이 해당 칸에 입력됩니다. 구비서류명을 끝까지 확대해 보시면 이번 서류는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 배합 비율, 제조 방법 및 사용한 식품 첨가물의 명칭,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번, 3번 서류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1번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와 동일하게 파일 첨부 버튼을 통해 관련 구비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기타란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 설명서나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가 없으신 경우 우측 상단에 샘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간중간 작성이 소실되지 않도록 중간에 저장 버튼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을 최종 신청합니다. 다음 축산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입니다. 축산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란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 소비기한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보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 후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보고를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품목 제조 변경 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이동과 함께 품목 제조 변경 보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 영양성분 외 비의무 항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업소 탭의 작성 화면에서 품목 보고 번호 칸 옆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 대장 조회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조회, 선택하여 해당 제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보시면 기존에 입력되었던 품목의 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품목 제조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변경 의무사항의 경우 수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변경 항목에서 해당 변경 박스를 체크해야만 해당 칸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활성화됩니다. 단, 식품유형과 신청업소 탭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의 영업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업소 정보는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의 경우 지금 위치한 이 품목제조 기본정보 탭에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탭에 영양성분의 경우 품목제조 상세정보 탭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칸과 영양성분 탭에 각각 수정 입력이 가능한 정보가 있으며 수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입력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변경 불가 항목을 제외한 변경 항목에 선택 박스가 없는 경우는 모두 비의무 사항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로 품목제조 상세정보 탭의 용도 용법이나 제조 방법 등 이렇게 체크박스 없이 수정이 가능하게끔 항목이 활성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시로 한번 제품명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변경 여부를 클릭합니다. 해당 칸이 흰색으로 바뀌며 마우스 커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명을 수정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변경 보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축산물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축산물 품목제조 보고 변경 보고의 일환으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메인 화면에 품목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해 주시거나 앞에 품목제조 보고 민원과 동일하게 우리 회사 민원 검색 기능을 통해서 민원을 검색하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단보고의 경우 품목 제조 현황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뉴바의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을 클릭하여 이동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품목 제조 변경 보고 생산 중단을 클릭하면 우선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이동되며 해당 화면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생산 제품마다 맨 오른쪽에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생산 중단하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 중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기존 품목 제조 현황 메뉴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한 개의 품목별로 생산 중단하지 않고 여러 개의 품목을 최대 10개까지 일괄로 중단 보고가 가능합니다. 중단 보고를 하고자 하는 품목들은 각 품목별 앞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주시고 우측 상단에 일괄 중단 신청을 클릭합니다. 단일 품목 생산 중단 신청을 클릭했을 때와 동일하게 축산물 품목 제조 보고사항 변경 보고 생산 중단 민원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중단일과 중단 사유를 작성 후 신청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생산 중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 국내입니다.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란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와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국내산 냉장 축산물 가공품, 포장육을 관할 지자체에 냉동전환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 후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서 축산물 냉동전환 민원을 검색하여 이동할 수도 있고 자주 찾는 민원 섹션 안에서 축산물 냉동전환을 클릭, 축산물 가공업과 식육 포장처리업의 경우 국내 제품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를 선택합니다. 축산물 수입을 진행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내 제품 신고가 가능한 인허가 번호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수입을 눌러도 신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의 업종에 맞춰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이동하면 축산물 냉동전환 신고에 관할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신고 기관인 지자체 기관 옆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현재 해당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 작성자를 뜻하며 각 입력 항목 중 빨간색 책갈피 표시가 있는 경우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신청인 성명, 신청인 휴대전화, SMS 동의 여부, 신청인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해 주시거나 최근 신청한 민원이 있다면 그때 입력했던 신청인 정보를 오른쪽 최근 신청인 정보 버튼을 통해 이렇게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 신청 정보 탭 화면을 이동합니다. 로그인한 인허가 번호 정보의 영업소와 보고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영업소 내역과 보고인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 정보에 해당하는 팩스 번호와 전자메일을 입력합니다. 다음 냉동전환 신고 내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품목 제품 검색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조회 품목 보고 팝업이 나타납니다. 제품명 등 나와 있는 검색 조건 값을 입력하여 조회하여 냉동전환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하거나 그냥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체 제품 리스트가 나타나니 이 중 냉동전환할 제품을 1개 이상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선택, 버튼을 누르면 품목 목록 화면에 값이 이동됩니다. 제품명에서 전환 대상 품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로그인한 계정의 인허가 번호로 신고된 품목 제조 보고 등록 완료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행을 선택한 후 아래 입력 화면에 값을 입력합니다. 냉동 전환하는 해당 품목의 제조일자,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는 냉장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 내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로 냉장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은 어제까지였는데 냉동 전환을 오늘 실시한다고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면 유통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동 전환한다고 보고하는 것과 같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여 신청하면 냉동 전환 신청 시 냉동 전환 실시일은 냉장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 이내여야 한다는 메시지 팝업이 나타나니 이 경우에는 유통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냉장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 전환 수량, 생산 수량,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냉동 전환 후 소비기한, 전환 중량, 생산 중량, 냉동 전환 시설명, 냉동 시설 소재지, 보관 방법, 표시사항,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입력한 예시 내용들은 모두 참고용으로 작성한 사항으로 실제 입력하는 내용은 담당자분들께서 업체의 사정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추가로 입력할 첨부 서류가 있다면 첨부 서류 화면으로 이동, 1번의 기타 구비 서류명을 클릭 후 우측 상단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하고자 하는 첨부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파일명이 화면에 입력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냉동전환 신고는 신청 즉시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나의 민원에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 신고 국내입니다.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 신고란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와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국내산 냉장 축산물 가공품을 관할 지자체에 냉동전환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금 전 설명드렸던 냉동전환 신고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진행하는 수정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민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냉동전환 신고와 달리 변경 신고는 자주 찾는 민원에 없어 우리 회사 안전관리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 중간에 우리 회사 민원 검색을 통해 축산물 냉동 전환과 같은 워딩을 직접 입력 검색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민원 작성 화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아래 신청 정보의 냉동전환 대장번호 옆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국내 축산물 냉동전환 대장조회 팝업에서 변경을 진행할 냉동전환 대장번호나 제품명 등 검색 조건을 활용해 제품을 조회하거나 그냥 별다른 입력 없이 조회 버튼을 누르면 가장 최근 입력한 냉동전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제품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제품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이후 아래 영업소 내역과 신고인 내역 정보를 확인 후 변경 항목 탭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에 변경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하나 만들고 행의 변경 항목을 클릭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을 살펴보면 전환 수량, 전환 중량, 냉동 전환 실시일, 냉동 전환 완료일, 유통 소비기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외 항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시로 전환 수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함께 해당 값이 있는 냉동 전환 신고 내역 탭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두 회색 처리되어 수정이 불가능한데 아까 변경 항목 탭에서 선택한 전환 수량만 흰색 칸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 값을 수정 후 다시 변경 항목 탭으로 이동해 보면
변경 전후가 내가 입력하기 전후의 값으로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여러 개라면 또 변경 항목 추가 버튼을 통해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냉동전환 신고에 대한 변경은 최초 냉동전환 신고를 신청할 때 입력한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가 지나지 않아야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최초에 어제로 입력했다면 오늘부터는 변경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축산물 냉동전환 변경 신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 항목 탭에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이거나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가 지났음에도 냉동전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건이라면 관할 시군구 지자체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다면 우측 상단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냉동전환 변경 신고도 냉동전환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청 즉시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나의 민원에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모든 민원은 식품안전나라 우측 상단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진행사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제조 보고나 품목제조 변경 보고와 같이 증명서가 발행되는 민원의 경우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관련 제조업의 품목제조 보고와 중단 보고를 포함한 품목제조 변경 보고, 냉동전환 관련 민원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된 축산물 관련 영업자들을 위한 식품안전나라 사용자 영업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